운동입니다. 운동은 지금 여기에 그래도 제가 최대한 정리해 놓기는 했지만 워낙 운동이 많아가지고 오늘 뭐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은 개념이랑 저희가 실습을 족저근막염은 오늘 해야 되는 건 테이핑,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족저근막염은. 그래서 금방 그거는 끝납니다. 두 번째는 그 아킬레스 건병증. 아킬레스 건병증은 제가 소개해줬던 것처럼 아킬레스의 로딩에 가해지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철저하게 지키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이미 많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운동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아킬레스 건병증 또는 무릎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건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는 뭐죠? 초반에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아킬레스 건병증 우리 배웠던 분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칭. 그리고 그 스트레칭 중에서도 발목이 어느 포지션으로 가는 거를 금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이거 아킬레스 건병증 거의 회원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싫은 회원이면 아킬레스 건병증 초기에 그렇게 스트레칭 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면 공간 뒤에 띄워놓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뭐 시키면 돼요?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 대한민국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시키면 이거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절대 아킬레스 건병증 초반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망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디가 불편하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이러면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칭부터.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스트레칭에 대한 뭐 논문을 안 찾아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트레칭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효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스트레칭을 할지 말지를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레칭의 효과는 뭡니까? 그냥 여러분의 그 필링 말고, 여러분의 그런 경험,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말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어떤 분들이 대학원에서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저하고 디베이트 막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가는데 왜 교수님은 그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3초간 정적을 잃었다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또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님, 예? 누구님, 어떠한 운동을 해서 본인 몸에 느껴지는 게 다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일단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 강사들은 뭐 나름 유명한 유튜버에 50만 100만 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면 자극이 온다는 거 하잖아요. 그건 그냥 본인의 필링이야.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해봤을 때 여기 힘이 잘 들어와 그런다고 이 사람도 다 잘 들어오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학적 기반이 들어간 상태로 그게 맞으면 그건 맞는 건데, 그냥 본인이 했을 때 뭐 보면 지금 우리 쪽 이런 피트니스 쪽에서 제일 유명하신 그 남자분 황철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으는데 얘를 올리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 밑에 댓글이 더 가관이에요. 와, 역시 1초 만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한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하면 올라오죠.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으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위로 올립니까? 못 올려요. 그래서 모아주는 느낌을, 여기를 광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지렛대가 있다 생각하고 모으면서 이렇게 들으래요. 그러니까 어깨가 진짜 영상으로는 이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새로운 운동 방법이야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근데 막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자 해보세요. 그 이제 그 앞에 모델이 여성분이에요. 하는데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맞고 하셨잖아. 그래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필링으로 김종국 씨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돌리면 더 잘 먹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학적으로 이게 안 돼. 본인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막 밑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 더 되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몸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셔야 돼요. 자, 운동 여기서 해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웬만한 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2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사지도 여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 안쪽에도 있으니까 얘는 지금 제가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 서가지고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여기에도 보면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온라인 강의 때 발에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발바닥 면 자체가 어디를 찾으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발에 아치는 3개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츠 아치, MTP에 있는 트랜스버스 아치, 그 다음에 욕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웨츠 아치. 그럼 여기에서 어디가 아픈지는 다 다릅니다. 무지해봤자 환자마다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가지고 여기에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아픈 부위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그 더 텐더한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를 가가지고 텐더한 부위가 여기야. 그럼 여기를 공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위아래로 해도 되고 좌우로 해도 되고 서클로 해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하지 말고 네츠, 그 다음에 웨츠, 그 다음에 어디? 트랜스버스. 그 방향에 가서 세게 누르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아프죠. 그러니까 그 압력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찾아가지고 한마디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준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영상에서 저희가 뭐 최대한 찍으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서가지고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환자예요. 그러면 이 볼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제가 여기 하면 안 보이니까, 그럼 이 볼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이쪽 그 고객님의 다리를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픈 데를 얘기하세요 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본인이 얼만큼 누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르면 더 아프면 본인이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꾹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 다음에 꾹 눌렀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그러니까 발바닥이, 이거는 진짜 그 질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평발인 사람들은요, 평발인, 저도 평발은 아니지만 이제 평발인 사람을 걸었을 때 물어보면 발이 한 30분만 걸어도 여기가 약간 경직이 된다고. 그러니까 발이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또는 어떤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발이 그냥 텐션이 쫙 올라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뭉치는 것처럼 꽉 그 텐션이 업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발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 정강이 앞뒤가. 제가 이재훈 그 대표님도 제가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분은 진짜 심한 평발이어서 그냥 난후의 뼈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대도 이분은 아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분은 제가 트레이닝 일해서 한 15분만 뛰키잖아요. 그러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오면 뭐 어디가 올라오냐면 이게 앞에 있는 정경골문을 제가 손으로 만지면 돌덩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있으면 초반에 운동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처음에 매뉴얼로 하는 것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여기 위에 이제 메타추리건데, 이것도 저희가 블랙보드가 트레이닝으로 사용하는 2세트밖에 없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제가 온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그 블랙보드에 들어가 있는 메타,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렇죠? 메타 탈살인데 거기를 서포트 해준다고 이름을 메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발을, 제가 제 발이 하면 안 보이니까 여기가 드랍이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힘드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 거고, 내측을 하려면 절반만 걸쳐도 되고, 바깥쪽으로 하고 싶으면 바깥쪽은 그렇게 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 맨 끝에 있는 얘네 있죠. 얘네들로 요만큼만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그거는 그 회원 자체가 본인이 발을 그 위에 딱 올려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얘를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려놓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약간 지압하듯이. 그래서 아까 이 볼처럼 발이 그 경직되어 있는 거를 여기 메타를 누르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지 않고 이렇게 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기 위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외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트랜스버스 아치 바로 밑에 중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내측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마사지 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밸런스를 죄송합니다. 소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밸런스를 잡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의 발의 모양이 평발이든 뭐 하이 아치든 발을 딱 디디면 지면에 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면에 닿을 때 내가 이쪽으로 몸이 기우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편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발에 CO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센터 오브 프레셔가. 걔가 어느 방향으로? 발끝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운더리라고 해요. 바운더리. 그래서 그 바운더리로 갔을 때 이쪽 예를 들자면 COP가 얘예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 그럼 제가 이렇게 간 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렇게 기울동했죠. 그럼 저는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옆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알아서 반대쪽으로 힘을 쓰게끔 만들어요. 그때 그 느끼는 것이 결국에는 발바닥이 얼마나 센시티브하냐,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냐. 근데 그 민감한 거는 이 중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겠어요?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해양경비대나 전방에 있는 초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남한의 가장 중간이 제가 있는 문경 그 근처거든요. 실제 거기 가면 우리 남한의 중심 이렇게 해서 꽂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 우리가 외발로 서 있을 때 거기가 중심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북한군은 저기 있는데 거기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거기만 잘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 사람을 더 밸런스를 잘 잡게 하고 더 민감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저기 383 근방부터 해서 동해, 남해, 서해를 돌아서 그 둘레를 우리가 잘 지켜야 안쪽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러면 얘가 릴리즈 볼이면 이 부위를 여기를 많이 한다고 이게 밸런스가 개선이 잘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게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균형을 어제 저희 평가할 때 기차놀이 하면서 했잖아요. 자연 선생 같은 경우는 발이 평발이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이거 나와봐요. 자연 선생. 나와봐. 직접 또 보여줘야지. 또 설명하면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양말 벗으시고. 네? 양말 벗으시고. 선배요. 그 필라테스 여기 뒤에 있다. 성우 선생님 여기 뒤에 그거 좀 주세요. 갈색 박스. 저거 뭐라 불러요? 갈색 박스라 불러요? 에? 그쵸. 갈색이니까 제가 맞아요. 갈색 박스. 갈색 박스. 어디 가셨어요, 이거? 괜찮아요. 몸에 충분하는 건 건강한 거. 팔을 벌려보세요. 찍지 마요. 팔을 벌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연 선생님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발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좀 선생님들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정수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발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발이 정상인 발이 기준으로 하이아치, 요족이 되면 제 어깨를 누르세요. 이쪽은. 요족이 되면 이 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지면이랑 닿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정하겠습니까? 안정하겠습니까? 불안정해요. 그래서 발 아치가 요족인 경우에 보행이나 자세를 잡는 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연구 논문이 많아요. 두 번째, 평발 그 정상에 비해서 지금 자연 선생님은 평발인 상태잖아요. 그럼 평발인 사람이 두 번째로 자세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제가 그냥 이대로 두볼게요. 전면 바라보세요. 평발인 사람은 자세를 똑같이 이렇게 잡고 있어도 발이 아까 얘기했죠. 플렉서블 하니까 유연하니까 얘를 딱 견고하게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러면 내려가면 COP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내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계속 내측으로 이동하면 이분은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 아치를 끌어올리겠죠. 그러면서 이쪽 반대쪽에 있는 근육을 수축하겠죠. 근데 그 양이 아주 미세하면 괜찮은데 내가 깜짝 놀라서 무너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수축하겠지.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럼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고. 또 내려가서. 부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 이런 분들을 발 아치를 어쨌든 기능 개선을 할 건데 그거 외적으로 계속
밸런스 외발서기를 하라 그러면 잘 못 잡거든요. 발 아치가 내려간 사람. 그리고 발을 한번 보세요. 그럼 발이 지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실제 이거는 제가 발목편 하면 검사하는 게 있어요. 풀 리프트 테스트라고. 이거를 많이 들어 올릴수록 뭐예요? 양성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발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위가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없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발 자체에서 감각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큼 넘어갈 때가 아니라 이미 조금만 움직여도 이 발이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우리 몸이 빨리 이걸 수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발바닥 자체가 이미 그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이 공을 여기다가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발 가장자리. 그래서 뒤꿈치에서부터 바깥쪽 끝부분, 중간이 아니라 바깥쪽, 발가락 쪽 또는 앞쪽에 트랜스버스 같이 있는 요 아치 부분, 그 다음에 왼측 부분. 그래서 얘네를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풀어주고 다시 이렇게 외발석에 밸런스 했을 때 급진적 효과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계속 시켜주고, 뭐 자연스님한테 밸런스 더 잡아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을 잡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생활 속에서 계속 그거를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되죠. 집에서. 그러니까 뭐 운동 왔을 때 사실 여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뭐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트레이닝 하는 60분에 이런 걸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고 집에 가서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 사람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하시고 집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1단계 운동만 쭉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투밴드인데요. 일단은 이 밴드는 뭐 여러분이 블랙보드는 사실 이걸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이런 밴드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리고 이걸 집을 수 있는 거죠. 왼발이 우리 선생님한테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무너진 사람들한테 제가 초반에 지금 무지해방증도 있으시니까 우리 자연 선생님은 이분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서포트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발이 프로네이션 되면서 이 발가락이 어디로 가겠어요? 무지해방증이 되게 심화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밸런스를 시키는 것 자체도 사실 이분을 더 악화시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아치가 덜 되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밟고 서포트가 준비되게 되죠. 자, 아프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은 이 정도 압력도 괜찮은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좀 친절하게 덜 아프게 해드릴게요. 나보세요. 자, 조금 덜 아프세요. 그래도 또 아프면 더 두꺼운 걸로 깔아줄게요. 어때요? 너무 아파. 오케이. 자, 이 정도는 어때요? 괜찮아요? 뭐 환자니까 잠깐만요. 운동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발가락은 휘어져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놔야 돼요? 이렇게 벌려서 정상적으로 일단은 맞춰놔야 돼요. 일단 얘는 서포트를 해놨기 때문에 아치 자체는 지금 서포트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엄지발가락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제 엄지를 정상으로 놓고, 이 운동은 제가 그 온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옆에 있는 에이비더프 홀루시스라고 하는 엄지를 이렇게 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제가 저항을 이렇게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쪽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여기를 손을 댄다고 치면 이 밴드를 올리고, 우리 선생님은 밴드를 눌러야 돼요. 누르고 계세요. 그럼 제가 밴드를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돌처럼 딱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뭐 하냐, 아이소메트리로 계속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싱글 레그로 해도 되고 더블 레그로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이제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발 내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힘 자체가 한 발로 버틸 때랑 두 발로 할 때는 이제 힘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덜 들었는데 초반에는 양발로 해서 아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에 여기다 직접 대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당길수록 실제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듯한, 얘는 이런 서포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가락도 흰 거를 교정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얘는 여기도 강화를 시키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안으로 돌아가서 벨거스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아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발가락이 휘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무지의 관점.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당겼을 때 지금 여기가 힘이 들어오는 정도가, 지금 여기가 이제 근육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있어 보여요? 없거든요. 근데 얘를 넣어가지고 발 정렬을 다시 맞춰보세요. 안쪽으로.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고 정면으로. 자, 안쪽. 오케이, 됐어요. 살짝 AB로 더 가게 해도 됩니다. 꼭 정렬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당기면 여기가 이제 근육이 다시 용 앞에 약간 이렇게 소세지처럼 실제 이게 이제 환자니까 직접 여러분들 해보면 이따가 잘 느낌이 안 오는 우리 선생님한테 몇 분 더 계시거든? 또 발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죠? 자연 선생님이다. 소원도 나고, 성원 선생님도 나고. 그래서 요 세 분 선생님 여기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할 때 요거를 꼭 반드시 하시고, 토밴드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토밴드가 있는 경우에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소원 빨리 가죠. 올라가죠. 정면으로 바라보고요. 이제 아치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소원도 그냥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어때? 괜찮아? 견딜만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이소메트릭을 아까는 위로 당겼지만 이번에는 밴드를 이렇게 걸어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길이가 토밴드가 아니니까 안 맞지만 제가 이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힘을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모아서 바닥을 누르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발로 버틸 때도 괜찮은데 양발로 버틸 때보다는 이 엄지발가락 누르는 힘을 더 세게 하려고 그러면 왼쪽 발을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발가락이 안 움직이니까 수축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제가 밴드 자체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기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는 수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여기를 아이소메트릭하게 수축하고 있는. 뭐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발을 살짝 뒤로 옆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그래서 본인은 한 발로 계속 버티고 힘 자체는 애덕션으로 가게 하고 나는 그거를 이겨내요. 그래서 얘는 동작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거 처음에.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시켜보면 거기 근육이 이미 많이 퇴행이 돼가지고 아예 거의 없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운동이 지금 이 운동입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얘는 교정을 시켜놓고 발 아치를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양쪽을 잡으시고 이쪽으로 가봐요. 그리고 발을 아치를 해놓고 밴드를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 발목에 보세요. 그리고 누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눌러놓고 벌리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는 교정 제가 찾아주면 이렇게 해서 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발목에 밴드를 하나를 더 걸어서 옆으로 한번 쳐보세요. 옆으로. 밴드를 지금 하나 걸어주세요. 잠깐만 하려고. 발 모아요. 발 모아. 그럼 밴드 여기를 다시 걸고. 자, 발 드세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운동 원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밴드가. 이 상태에서 지금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원의 무게중심은 이 다리 사이에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근데 이 상태에서 보통 이런 환자들은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발가락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만들어 놔야 돼? 안쪽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서포트를 아치를 시켜놓고 발가락도 정상적으로 그러면 약간 AB 접션된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들으세요. 그럼 이쪽에 질량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들고 있어요. 무게 중심이 원래 두 발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었지만 지금 무게가 왼쪽으로 갔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쪽 발에 힘을 주던 것도 어디 가겠습니까? 두 번째 발가락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쪽 발을 얼마나 많이 벌리느냐에 따라서 이 잘못되게 두 번째로 가 있던 힘들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해. 근데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치가 서포트되고 무지에만 이 엄지가 정상적인 정력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이동시켜주는 운동을 할 때만 효과적인 거고, 얘를 빼버리고 발가락 정렬도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이쪽으로 보내도 이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해반증 환자들은 퍼스트 레이 메타탈살과 엄지발가락이 정상적 위치를 먼저 포지셔닝을 해놓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걸 안 시켜놓고 여러분이 어느 운동을 줘도 그거는 하나는 없지만 하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이 질환이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운동이에요. 그냥 써서 흔들어도 되고요. 밴드를 걸어서 하면 더 밀었을 때 무게 중심이 왼쪽 발로 쫙 이동이 되니까 이 오른쪽 발, 이거 밴드도 당기면 이쪽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당기니까 몸이 이런 식으로 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퍼스트 메타탈사 헤드 아래 힘을 못 쓰던 부위가 정확하게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걔를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힘을 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 초반에는 자 성우 선생님이죠. 성우 선생님. 성우 선생님 올라오세요.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오세요. 어디서 많이 보는 신발인데. 이 신발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무지개 반증 사람들이 신으면요, 그 옆에 버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스트레치여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압박이 더 돼. 얘는 제가 저희 장모님도 이거 신으시고 주변에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가격이 좀 싸. 8만 원, 9만 원이고 이거 일본 거거든요, 돈으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압박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발볼 넓은 사람이 이거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일단 좀 저렴하고 가볍고. 오른발 여기 올려요. 단 지금 같은 겨울에 신고 나가면 큰일 나요. 겨울용은 아니에요. 봄여름. 우리 이성호 선생님도 이제 옆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내려왔죠. 그렇다고 무게반증 되게 심한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발 아치를 제가 높여볼게요. 발 아치를 정상으로 높이면 엄지발가락은 뭐 그렇다고 완전 픽스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정면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을 받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이 돌아간 사람은 이 정도가 발이 정렬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힘을 누르면 발가락은 무조건 멀리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이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뒷발은 바닥으로 내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교정이 안 되면 이제 얘가 토밴드입니다. 얘가 토밴드고 일반적 아까 고무 밴드와 토밴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밴드도 싸죠. 근데 괜찮아요. 근데 어떤 점이 이런 밴드의 제일 취약점이냐면 이렇게 걸었을 때 원칙상으로 이 밴드를 거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가니까 얘를 이렇게 벌리는 정도예요. 그러려면 밴드가 이렇게 힘이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요, 이 까만색 링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걸었어요, 제가. 그리고 얘를 딱 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 뒤로, 발바닥 아래로 딱 돌립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얘를 로테이션 시켜서 옆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엄지를 딱 옮기면, 그럼 얘는 이제 교정되는 효과가. 아까 이런 밴드는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일로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밴드 자체를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죠.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 상품인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발가락이 교정이 되고 아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알려주고 싶은 거는 알아요? 요겁니다, 요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발이기는 한데 저쪽 발을 할 거거든요. 이쪽 발로 다시 내야죠. 그래서 이해가 쉬우고 하겠습니다. 뼈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이건 제가 블랙보드 교육에서 계속 설명하는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걸면 안 돼요. 이렇게 싹 잡고 여기는 끄고 여기는 좀 예쁘게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려서 아까 옆에 놔야지. 이렇게 놔야지 무조건 이게 당겨진 거야. 선생님도 보면 이 사이에 다 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저 태그 걸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태그 걸지 마세요. 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제 설명할 때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악마거든요. 악마는 원래 디테일인데 어쨌든 그 정도 칩이랍니다.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아치가 무너지는 거는 이렇게 가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면 안 돼. 근데 무너진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 갔을 때 무너져야 하는데 발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90도만 돼도 이미 여기가 가라앉죠.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 있는 애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될까? 더 그냥 깔아 뭉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엄지발가락을 누르세요. 바닥으로. 아니 바닥으로 본인이 세게 눌러요. 아니 손대고 눌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치에서 어떻게? 요렇게 빼봐요. 숲이.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서 돌아요. 근데 그대로 빼면 안 되고 얘는 발이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티비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외회전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올 때는 내회전. 뒤로 올 때는 외회전. 얘를 무게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바닥면을 하면 힘이 잘 안 실어지는데 이제 본인이 발을 좀 더 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 강사는 그냥 옆에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세요, 본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갈 때 얘를 어떻게 돌린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힘을 주고 있다가 그대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이때 했을 때 여기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돼요. 밑에 외회전. 그리고 다시 힘 빼면서 내회전 갔다가 뒤로 돌릴 때 외회전. 그래서 뒤로 올 때 그 느낌이 뭐냐 하면 없었는데 있게 만드는 거야. 내려갔다가 누르면서 앞으로 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앞에서 뒤로 TBR을 끌어당기면서 아치를 같이 뒤로 올리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웨지에서 하는 건 조금 더 격시 많이 되고 얘를 쓰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0도지만 얘를 껴놓으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돌시가 이미 되잖아. 그러니까 TBR가 D가 이제 종아리가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가지거든요. 그럼 이미 얘를 올려놓고 조금만 가도 간 것처럼 효과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상태에서 가면 결국엔 이 뒤에서 아킬레스나 이런 애들이 저항을 줘서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발을 살짝 올려놓고 얘를 조금만 가도 될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웨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 그리고 요거 안 하더라도 그냥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 밀었다 하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바닥 밑에 있는 족저근막을 포함해서 그 아치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가면서 발에 힘을 주면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밑에 있는 애를 아치 돔을 형성하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데서 어디로? 뒤로 오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대부분 발 운동 시키는 사람은 뭐에다 포커스를 두냐면 숄풀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발에 있는 내재근을 계속 힘을 주라고 큐행하는데 그거 어차피 줘도 그 사람들 못해요. 근데 TBR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힘을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지면으로 눌러놓고 TBR을 앞으로 갈 때는
돌시 플렉션 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뒤로 올 때는 플랜터 플렉션 하면서 엑스턴 로테이션. 그래서 이 지면을 누르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힘을 이 사람들이 자꾸 빼는 느낌이 나요. 엄지발가락을.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누르세요. 그리고 똑같이 계속 하세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당겨놓고 있으면 이제 엄지가 빠지면 이제 제가 아플 수 있게. 그러면 뭐예요? 1,000원. 고객님이다. 빠질 때마다 1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경우는 뭐 뒤에 있다가 할 거니까 이건 빼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 질문 하나.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하면 여기다가 딱 주면은 애기들이 발가락을 플렉션을 시켜서 그래서 저는 여기 퍼스트 햄 TP 조인트에다 눌러놓고 거기다가 하는데 거기다 해야 돼요. 여기 말고 지금 얘는 이제 무지해반증인데 얘를 누르는 거는 여기 딱 하고 이렇게 당겨놓고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가지고 밑에 해도 되고 지금은 이제 발가락 운동이니까 발가락이 하셔야죠. 무슨 질문 네. 서 있을 때 스페이스로 체중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 아치가 무너지는데 네. 어느 정도는 아치가 무너져야 정상인지 그 무너지는 정도는 사람마다 딱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제 재활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얘를 받쳐놓으면 완전 무너지더라도 얘가 이제 일정량 이상 가면 바닥에 안 붙을 정도까지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얘를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레이션을 아치가 내려가는 거를 극한시하면 안 돼요. 그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치의 기능은 내려가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건 당연히 내려가야 이게 늘어나. 근데 늘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얘가 발 내재근이나 족저근막이라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렇게 짧아져야 돼. 근데 발 기능이 이런 사람은 내려갔다가 뭐예요? 올라오지 않아 다시.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를 가지고 극한시할 필요 없어요. 내려갔다가 지금 발이 아치가 비정상인 사람 뭐에서 포커스를 줘요? 끄자가 올리면서 얘가 다시 도밍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네. 저 사실 저는 톱핸드를 시키면은요 그게 요거? 네. 그래서 퍼스트 레전에서 그게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아파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띵크 자체가 보통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얘가 지금 텐션이 너무 센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걸어가지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당기거나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당연히 톱핸드는 우리가 저항을 조절을 못해요, 사람마다. 왜냐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발톱이 덮이는 정도로 당기면 이거는 이 자체에 굉장히,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이 발가락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발가락 끝에 거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걸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방향으로 당기면요. 이렇게 당기면 무조건 아치가 내려있는 사람은 지금 엄지가 이렇게 도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당기시죠? 이런 분들 어떻게 당기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당기는 강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시고 당기는 방향도 이렇게 돌리면 엄지발가락이 한마디로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 이제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방하려면 살짝 위쪽으로 당기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여러분들이 그럼 앞에 서가지고 좀 양을 좀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요 뒤에 있기는 한데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제 그렇게 더 아프신 분은 이렇게 해놓고 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에 밴드 거는 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이제 디뎠을 때 그 프레셔나 이런 게 덜 가게끔 말랑말랑한 이런 홈패드에다가 대놓고 동일하게 이제 아프지 않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운동을 여러분들이 시키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다음 단계 뭐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고객들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깨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한, 조금 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